서연은 좁디 좁은 원룸에서 혼자였어요. 탁자 위엔 밀린 서류 더미와 커피잔, 바닥에는 며칠째 치우지 않은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죠. 탁상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는 순간 서연은 무력하게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직장에서는 연일 실적 압박이 쏟아졌고 얼마 전에는 몇 년 동안 만나온 연인과도 헤어졌어요. 그녀의 삶은 끝없는 패배의 연속 같았어요. 삶은 점점 서연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어그러진 느낌이었죠. 탁자 위에 놓인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어요. 그녀는 한 모금 마시려다 멈췄어요. 입술에 닿은 차가운 잔은 그녀의 마음처럼 싸늘했어요. 휴대폰은 한쪽 구석에서 무음으로 놓여 있었어요. 몇 시간 전 연인과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미래가 없는 것 같아. 그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공허한 이별이었어요. 회사도 다르지 않았어요. 이번 프로젝트도 실패하면 어렵겠어요. 상사의 말이 날카롭게 가슴에 꽂혔어요. 매일 밤 그녀는 실적 보고서를 붙잡고 씨름했죠. 눈앞에 펼쳐진 문서들은 끝없는 터널처럼 느껴졌어요. 스크린의 흰 화면은 그녀의 머릿속만큼이나 비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지만 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무거운 구름처럼 흐릿했죠. 책상 위에 놓인 시계는 그녀의 무기력을 증명하듯 멈춰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삶은 전진하는 대신 끝없이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의욕은 어느새 사라지고 무기력만 남았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몸을 웅크렸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러던 중 서연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휴대폰 화면에 뜬 낯선 번호를 보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죠. 모르는 번호인데. 그녀는 손가락을 움직여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변호사 강민구입니다. 연락드릴 일이 있어서요. 변호사라는 말에 서연은 잠시 긴장했어요.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싶었죠. 시골 마을에 이치한 한 집이 서연 씨 앞으로 상속되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말문이 막혔어요. 장속이요? 저한테요? 잘못 거신 거 아닌가요? 서연은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마을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문서상으로 서연 씨가 상속자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따질 힘이 없었어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전화 너머의 이 기묘한 제안은 묘하게도 도피처처럼 느껴졌죠. 알겠어요. 방문해 볼게요.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며칠 후 서연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낡은 여행 가방에 필요한 옷가지와 몇 개의 생필품을 넣었죠. 마치 무언가를 끝내고 떠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출발 당일 아침, 그녀는 서울역에서 시외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변해갔어요. 회색빛 도시는 사라지고 논밭과 나무들이 차츰 모습을 드러냈죠. 서연은 창문에 머리를 기대며 멍하니 바깥을 바라봤어요. 정말 여길 떠나는 게 맞는 걸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버스는 한참을 달린 끝에 작은 시골 정류장에 멈춰 섰어요. 그녀는 가방을 끌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고
코끝에 시골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적막한 풍경만이 그녀를 반기고 있었죠. 작은 슈퍼마켓과 몇 채의 낡은 집들이 보일 뿐이었어요. 핸드폰의 지도 앱을 확인하며 그녀는 천천히 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도로는 울퉁불퉁했고 주변은 온통 고요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죠. 마침내 도착한 집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낡아 있었어요.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담벼락에는 덩굴 식물이 얽혀 있었죠. 여기가 정말 내 집이라고? 서연은 혼잣말을 했어요.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더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녀는 안으로 발을 들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집안은 더 황폐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커튼을 흔들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오래된 달력과 누렇게 변한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집어들었지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글씨가 희미했어요. 벽 한쪽에는 가족 사진처럼 보이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들 중 누구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대체 이 집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저녁이 되자 집은 더욱 을씨년스러워졌어요. 밖은 어둑어둑했고 주변에서는 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들렸죠. 서연은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을 간단히 먹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거미줄을 걷어내고 먼지를 털어내며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했죠. 여기서 며칠만 버티면 돼.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 집을 정리하고 변호사에게 연락한 뒤 다시 서울로 돌아갈 생각이었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도 이 집이 자신과 연결된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느낌은 불안하면서도 묘하게 따뜻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빛이 가득한 하늘은 그녀가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이런 하늘을 본 게 언제였더라? 그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나 고요함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침 햇살이 흐릿하게 비치는 집 앞마당에서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밤새 꾼 꿈 때문인지 마음이 어딘가 불편했지만 무엇 때문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었죠. 그녀는 간단히 옷을 갈아입고 집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며칠만 머무를 건데 어떤 곳인지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낡은 대문을 열었어요.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걷던 중 그녀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커다란 나무를 발견했어요. 나무는 오랜 세월을 견딘 듯한 느낌이 들었고 주변에는 마른 나뭇잎들이 널려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던 서연은 순간 멈춰 섰어요. 나무 아래에 누군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어요. 낡은 옷을 입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며 길게 묶여 있었죠. 그녀는 힘없이 나무에 기대 앉아 있었고 서연은 순간적으로 놀라 뛰어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은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강인했어요. 그녀는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괜찮다. 너는 누구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서연은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어요. 그녀도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 알 수 없었죠. 마치 자신이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날 도우려는 거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말거라. 할머니는 손짓으로 서연을 막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혼자 두는 게 마음에 걸렸죠. 그래도 여기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 집이 근처인데 일단 거기서 쉬세요. 서연은 할머니를 부축하며 집으로 데려왔어요. 낯선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는 건 어색했지만 이 상황에서 딱히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죠. 할머니는 그녀의 도움을 받으며 말없이 걸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서연은 물 한 잔을 건네며 할머니를 의자에 앉혔어요. 할머니, 어디서 오신 거예요? 이 근처에 사세요? 할머니는 서연을 빤히 쳐다보며 천천히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죠. 내 이름은 서연이구나.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너를 알고 있다. 오래전부터. 할머니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서연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를 안다고요? 어떻게요? 저는 할머니를 처음 뵀는데 그럴 거다. 넌 기억하지 못하겠지.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탁자를 쓸었어요. 그 동작에는 어떤 의미가 담긴 듯 했죠. 기억하지 못하다니요? 저를 잘못 아시는 거 아니에요? 서연은 당황하며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의 말투에는 묘한 확신이 느껴졌죠. 서연은 더 묻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태도에 압도된 채 입을 다물었어요. 무언가를 더 알게 될까봐 두려운 기분도 들었죠. 할머니, 배 안 고프세요? 뭐라도 드셔야 할 텐데.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너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 말에 서연은 다시 한번 어리둥절했어요. 이 낯선 할머니가 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더 묻지 않고 할머니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담요를 가져다 주었어요. 할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을 보였어요. 오래된 가구와 벽에 걸린 사진을 천천히 훑었죠. 그리고는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 시계 아직도 돌아가고 있니? 서연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네. 이 집은 저도 처음 와본 거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계는 고장난 것 같아요. 그래. 시간이 멈췄구나.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되자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서연은 그녀가 잠든 줄 알고 조용히 움직였죠. 하지만 문득 뒤돌아보니 할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느릿하게 입을 열었어요. 네. 서연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순간 멈춰 섰어요. 이 집에서 지내며 너가 무언가를 찾게 될 거다. 걱정 말아라.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고요히 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저 낯선 사람을 도와준 것 뿐인데 할머니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말투와 행동, 그리고 자신을 아는 듯한 태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그녀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킨 채 뒤척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거실로 나가 할머니를 찾았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마치 밤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듯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녀는 여전히 편안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나와 함께 걸을 일이 있단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거실에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내게 보여줄 것이 많단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은 그 말에 조금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서연을 데리고 대문을 나섰어요. 그들은 마을의 좁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길목마다 할머니는 천천히 발걸음을 멈췄어요.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지. 할머니는 낮게 말했어요. 서연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조용히 들었어요. 첫 번째 멈춘 곳은 오래된 우물 옆이었어요. 할머니는 우물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우물은 마을의 생명을 지켜준 곳이었단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물을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는 작은 정자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할머니는 정자의 낡은 기둥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여기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단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서연은 기둥 위에 새겨진 낡은 글씨를 바라봤어요. 이건 누군가가 새긴 건가요? 서연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멈춰 섰어요. 이 나무는 마을의 중심이었지. 할머니는 속삭였어요. 서연은 커다란 나무를 올려다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 같아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렇다. 이 나무가 없었다면 마을도 없었을 거다. 길을 걷는 동안 마을의 조용한 풍경이 그녀를 감쌌어요. 서연은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마을 곳곳에서 들리는 새소리가 그녀의 귀를 간지렸어요. 할머니는 그녀를 이끌며 꾸준히 옛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이 길은 누군가를 기다리던 길이었지. 할머니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길 끝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들은 할머니를 처음 발견했던 쓰러진 나무 아래에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 서더니 천천히 앉았어요. 서연은 할머니의 행동을 따라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가 너가 다시 시작할 곳일지도 모르겠구나. 할머니의 말에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뭘 다시 시작해요? 할머니는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어요. 서연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쓰러진 나무는 마치 무언가를 간직한 듯 보였어요. 이 나무는 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서연이 물었어요. 어쩌면 너무 오래된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일지도. 할머니가 말했어요. 서연은 그 말이 단순한 설명이 아닌 것 같아 마음에 남았어요. 마을은 고요하고 잔잔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녀는 이곳이 왜 이렇게 낯익으면서도 생소한지 알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그녀가 묻지 않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어렴풋이 느꼈어요. 이 마을이 자신의 삶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길을 걸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다. 넌 더 많은 걸 보게 될 거야. 서연은 무언가 마음속에서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느낌은 그녀에게 낯설지만 따뜻했어요. 쓰러진 나무 아래에서 그녀는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서연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할머니의 존재가 이상하게도 마음에 남았지만 그 정체를 알 수 없었죠. 그녀는 할머니와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묘한 친밀감에 혼란스러웠어요. 어쩌면 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을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던 서연은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는 마을의 한 구석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죠.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저 혹시 이 근처에 사는 작은 최고의 할머니를 아세요? 할아버지는 손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누구를 말하는 건가?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쓰러진 나무 근처에 계셨던 분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금방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텐데. 이 마을에 그런 분은 안 계셔. 서연은 당황했어요. 분명히 계셨는데요. 어제 저희 집에 모시고 갔어요. 그녀의 설명에도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다시 움직였어요. 여기 사람들 다 아는데 그런 분은 들어본 적이 없어. 서연은 다른 주민들에게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마을 입구에 있는 슈퍼로 들어가 점원에게 물었죠. 혹시 쓰러진 나무 근처에 사는 할머니를 아세요? 점원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마을에 할머니들이 많긴 한데 쓰러진 나무? 잘 모르겠네. 그리고는 별다른 관심도 없다는 듯 계산대를 정리했어요. 다른 몇몇 주민들은 서연의 질문에 아예 손을 내저었어요. 그런 사람 없어. 이 마을에서 그런 이름들은 적도 없고. 어떤 이들은 그녀를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했어요. 서연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분명히 어제 할머니를 만났는데 다들 왜 모르겠다고 하는 거지?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한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이 생각했어요.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 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모른다고 하는 걸까?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에게 직접 묻기로 결심했죠. 할머니, 여기 계세요? 서연은 할머니를 찾았어요. 할머니는 마당에서 작은 나무가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다가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할머니, 왜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모른다고 하죠? 할머니는 멈추지 않고 가지를 만지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럴 거다. 그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 서연은 그 말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기억하지 못하다니요?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봤어요.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너가 이해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이곳에 온 이유요? 그게 뭔데요? 서연은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어요. 너가 여기에 온 것도 내가 너를 만난 것도 그냥 우연은 아니란다. 할머니의 말은 더 이상하지 않게 들렸어요. 마치 무언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죠. 할머니의 말을 따라 서연은 집안을 탐색하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그녀는 오래된 서랍장과 벽장들을 열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가득한 공간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죠. 서연은 서랍 한 구석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죠. 그중 한 장에는 젊은 시절의 부모님이 마을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이 사진은 우리 부모님. 그녀는 사진을 손에 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사진 뒤에는 필체가 고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88년 여름. 이게 무슨 뜻이지? 부모님이 이 말과 관련이 있었다고? 서연은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사진과 함께 들어있던 편지도 꺼냈어요. 편지는 짧았지만 의미심장했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은 소중했다. 너가 이곳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녀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이건 부모님이 쓴 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남긴 건가? 서연은 탐색을 계속했어요. 이번에는
벽장 깊은 곳에서 오래된 인형 하나를 발견했죠. 이건 내가 어릴 때 갖고 놀던 거랑 똑같은데? 그녀는 인형을 손에 들고 살펴봤어요. 인형의 목 부분에는 작은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서연. 정말 내 이름이 적혀 있어. 그녀는 혼란과 함께 묘한 감정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사진과 물건들을 방 안에 두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이 마을과 관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왜 한 번도 이곳에 대해 말한 적이 없으셨던 걸까? 그녀는 이제 할머니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말과 깊이 얽혀 있다는 건 정말인 것 같아. 하지만 아직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마을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은 점차 변화를 느꼈어요. 처음에는 고요함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 적막함이 자신을 감싸는 듯한 안정감을 주었어요. 도시에서는 늘 쫓기며 살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시간을 천천히 보냈죠. 마당에 핀 작은 들꽃들은 그녀의 눈에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걸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지? 그녀는 꽃잎을 만지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잊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죠. 밤하늘의 별은 도시에서 보지 못한 광경이었어요. 서연은 침대에 누워 창문 너머로 빛나는 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도시에서는 늘 앞만 보고 달렸지.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뭘 위해 살아왔지? 그 질문은 그녀를 한없이 깊은 생각으로 이끌었어요. 직장에서의 성공이 정말 그녀가 원했던 것인지 아니면 단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몇 년 동안 만나온 연인과의 관계도 떠올랐어요. 그 관계는 그녀에게 정말로 행복을 주었을까? 아니면 외로움을 감추기 위한 도피처였을까? 서연은 점차 자신이 그동안 상처받고 무너져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나는 계속 뭔가에 쫓기듯 살았던 것 같아. 그녀는 중얼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도 점점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죠. 할머니는 가끔 나무 아래에서 쉬며 서연에게 말하곤 했어요. 여기서는 마음이 고요해질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서연은 그 말에 알 수 없는 위안을 느꼈어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아시는 걸까요? 그녀는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어요. 어느 날 서연은 마당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오래된 사진과 어린 시절의 인형이 들려 있었죠. 그 물건들은 자신이 이 마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죠. 그녀는 사진 속 부모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왜 이 마을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서연은 부모님이 숨기고 싶었던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 의문은 그녀를 멈추지 못하게 했고, 그녀는 더 깊이 이 마을과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요. 며칠 뒤 서연은 마을의 느리지만 안정적인 리듬에 점점 적응했어요. 아침이면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고 오후에는 마당의 오래된 의자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었어요. 여기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잔잔한 행복을 느꼈어요. 도시에서의 삶은 이제 점점 멀게 느껴졌어요.
그곳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조차 몰랐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단순했고 그 단순함이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서연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너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할머니의 말에 서연은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제가 변하고 있나요? 그게 좋은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너는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란다. 너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거야. 그 말은 서연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정말 그동안 잃어버린 게 많았구나. 그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 깨어남은 그녀를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었죠. 서연은 아침 햇살에 눈을 떴어요. 고요한 집안에 할머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부스스 일어났죠. 거실로 나가자 평소처럼 할머니가 앉아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방 안은 비어 있었고 마당에서도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그녀는 집 안팎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불렀어요. 대답은 없었고 집은 이상하리만큼 적막했죠. 그 순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잊지 말거라. 그 말이 묘하게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서연은 대문을 열고 마을로 향했어요. 그녀는 할머니가 쓰러진 나무 아래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녀는 그동안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마을에서 보낸 나날들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도시에서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 삶의 단순함과 따뜻함을 다시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말들은 그녀의 마음을 울리며 깊은 울림을 남겼어요. 쓰러진 나무가 보이자 서연의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그 나무는 처음 봤을 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이제는 그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서연은 천천히 나무 아래에 섰어요. 그녀는 나무를 가만히 쳐다보며 손을 뻗었어요. 거칠고 오래된 나무 껍질을 손끝으로 느끼며 묘한 감정을 느꼈죠.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서연은 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떨궜어요. 그녀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이곳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한 조각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속 배경이 바로 이 나무였다는 걸요. 사진 속에서 부모님은 이 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이곳이 그 장소였구나. 서연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억누르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그녀는 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서연은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어요. 너가 여기에 온 것도 내가 너를 만난 것도 그냥 우연은 아니란다. 그 말이 이제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이 마을, 이 나무, 그리고 할머니와의 만남은 서연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죠.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나무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그녀는 마음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돌아가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달라질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녀가 마을에서 배운 것은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며칠 후 서연은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집과 마을을 돌아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할머니와의 시간을 기억하며 이곳을 가슴에 품기로 했죠. 언젠가 다시 올게요. 그녀는 혼잣말로 작게 속삭였어요. 서울로 돌아온 서연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기로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정하는 거야. 서연은 회사에 복귀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것은 쓰러진 나무 아래에서 찍은 부모님의 사진이었죠. 그 사진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기억이었어요. 서연은 사진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할머니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넸어요. 이제 서연은 삶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마을에서의 시간은 그녀를 치유했고 할머니와의 만남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기적 같은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녀는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기로 했죠. 삶의 진정한 기적은 그녀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준 마을과 할머니에게 서연은 영원히 감사할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